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8월 2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16년도에 상반기 경마도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여름철 휴장 경마가 끝났기 때문에 상반기 경마가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하반기 경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경마를 마치고 이제 더웠잖아요. 더웠는데 이제 산에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죠. 일요일 경마는 죽을 쓰고 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서점이 있길래 서점을 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서 이 책 저 책을 뒤져보다가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이 쓰여있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서점에 이제 시원하니까 거기에 이제 구석에 등산복을 입고서 이제 찌구리가 앉아가지고 책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피부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결론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직면을 하게 되면 그럴 때일수록 자포자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반기 때 제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더니 좀 제 색깔의 경마를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강타만의 색깔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적중을 가져가면서 중고배당 위주로 해가지고 중고배당 승부처를 제대로 맞춰드리는 거, 이게 이제 강타의 색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배당 쪽에 초점을 좀 맞춘 한수 지향주의의 예상을 모토로 하는 강타인데, 상반기 때는 왠지 모르게 레이팅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쫓기는 기분으로 제 색깔의 예상과 경과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이 좀 흔들렸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는 기본 자체가 흔들리면서 예상 자체도 제 색깔의 예상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팬들한테도 좀 죄송하고 제 자신에게도 왜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 이런 후회도 됩니다. 아니 제 색깔을 갖고서 못했을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는데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주관대로 쭉 간 건데 이 상반기 때 경마는 제 주관대로도 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성적 여부를 떠나서 조금 후회스러운 상반기 경마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좀 반성도 많이 했고요. 비긴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자 이번 주부터 이제 하반기 경마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새마음 새뜻으로 다시 한번 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이제 토요 경마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요 경마도 그렇고 일요 경마도 그렇고 출주 주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월말 경마 이런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번 주 경마는 서울 경마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출주 수도 많아졌고 편성 흐름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는 토요 경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비긴 어게인 하반기 경마의 시작을 렛츠 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륜 유숙의 신마와 현금 성장과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11번 노얄파크라는 마필이 그래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선행을 갈 수가 있죠. 지난번 경시 이제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 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선행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11번 노얄파크는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자 기본적으로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하지만 이제 6번 OJ 명답이라든지 요런 마필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6번 OJ 명답도 만만치가 않고 또 신마들 중에서도 괜찮은 신마가 있어요. 자, 일단 11번 노얄파크는 개인적 외곽이지만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이 4번 크리너스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제가 보는 경지에 1억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이고 1억원의 고가의 마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진력도 양호하고 종가 채찍을 가하자 탄력도 굉장히 좋다. 약간은 다리가 높은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4번 크리너스카이는 나름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가 가능한 마필이라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자, 그래서 4번 크리너스카이와 이제 12번 노얄파크라는 마필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9번 믿음의 빛이라는 신마도 전반적으로 걸음은 양호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4번 크리너스카이를 한번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4번을 놓고 배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나름대로 좀 숨겨져 있는 끈끈한 그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번 경기는 누가 당일날 팔릴지 여부가 관건인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한 마리를 강하게 추천을 드려보죠. 2번 당대인류입니다. 12조 이태용 마방에서 2번 당대인류와 7번 해와달이 출전을 합니다. 물론 뒷방을 치면서 어느 마필이 입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을 드리는 거는 2번 당대인류가 능력상으로는 7번 해와달보다는 훨씬 더 센 말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59.5kg를 달고 있는 당대인류가 지금 이제 260담화짜리 마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중에 과부중에 따른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승부는 7번 해와달로 때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도 이제 57kg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7번 해와달은 310담화짜리 마필이고 당대인류는 260담화짜리 마필이니까 훈련 양으로만 놓고 보고 승부기로만 놓고 본다면 7번 쪽에 아무래도 이제 승부기가 조금 더 강하게 보여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순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2번 당대인류가 훨씬 더 센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의 향방이 어느 정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설명은 이번 당대인류로 드렸으니까 당대인류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대인류가 승부를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우수하니까 반대로 7번 해와달이 잠재력이나 금주의 승부 의지로 봤을 때는 7번 쪽에 승부가 갈 수도 있다는 점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만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뭐 뚜렷하게 어떤 강마가 있는 편성이 아니에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고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은근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서울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견지에서 순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번 푸른 세대가 능력은 괜찮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언뜻 보면 바닥을 때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번에 좀 못 뛰었어요. 지난번에 좀 못 뛰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번에는 경제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히 선정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데 문제는 1번 푸른 세대가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서 그렇지 마필 자체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절대적으로 강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번 푸른 세대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충만은 아닙니다. 강타의 충만은 따로 있어요.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자 뭐 배당 승부수가 가능한 이거 탁 보기에도 충마도 없죠. 입상바를 압축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이제 훈련만 갖고서 능력이 안 되는데 훈련만 좋다고 때릴 수도 없는 경주거든요. 뭐 훈련이 좋았던 마필은 뭐 3번 원헬긴, 5번 바운딩 파크 이런 마필들 11번 구타트인데 뭐 이런 마필들이 훈련이 좋다고 해더라도 이런 마필을 때릴 수가 없는 거거든. 왜? 능력이 2%가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요 이경주는 배당의 가치를 아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이지만 아주 강하게 때려볼 수 있는 제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승부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충만을 누구로 때리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9번 광해 신천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죠. 아무래도 이제 요 마필은 이제 데뷔 이후 복속률 100%로 가리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서 당연히 9번 광해 신천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높은데 일단 이 마필도 직전 대비 이제 부중이 늘었고 또 지난번 경주 때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9번 강해 신천도 초반 순발력이 좀 부족하거든. 그렇다면 이번 편성이 빠른 편성이냐 느린 편성이냐에 따라서 9번 광해 신천을 인정하고 안하고가 가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편성은 느린 편성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종만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9번 광해 신천이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직전 대비 부중이 좀 늘었다 하더라도 또 조금은 가파른 성장이라 하더라도 이번 편성까지는 그래도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9번 광해 신천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이제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후착으로서는 배당권 전력의 마필이 이두가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길로 팔리는 마필, 대길이는 아니더라도 인기만으로 팔리는 마필을 저는 이제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해보고 싶고 오히려 좀 덜덜하게 팔리는 그런 유형의 이두를 강력하게 노려서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제주교차 3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중매인 승부처로 해서 오전장에 제주 2경주 토요 2경주 제주교차 3경주를 묶어서 오전장에 확실한 승부수를 여기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 이렇게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로 봐줄 수가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충막은 누구예요? 바로 7번 드림슬루라는 마필입니다. 강축이죠. 이 편성에서 뭐 강축입니다. 전개상으로도 선입이 가능하고 종반 탄력도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상당히 괜찮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자, 문제는 이 마필이 이제 우전지 파행이라든지 다리 쪽이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배통도 갖고 있고 골반염도 갖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리나 허리 쪽이 좀 안 좋은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불안한 요소로 봐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조금 꾀름직합니다. 그래서 7번 드림슬루를 강축으로 놓고 때려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강축으로 때리기에는 좀 불안하다. 자, 그 이유는 바로 4번 사계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거 신마예요. 4회에 걸쳐 통과를 했습니다. 연말과 충돌 선입 전개를 하고 종반 채찍감에 탄력 양호, 스피드감은 부족합니다만 전반적인 걸음은 상당히 양호했던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4번 사계절도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충마를 4번 사계절로 가져가는 것도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 드림슬루의 불안 요인은 다리 질병이 좀 불안하다. 요게 이제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7번을 대가리로 놓지 말고 오히려 4번 사계절 같은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격차 5경주 강태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 밤이 굉장히 더워요. 지금 이제 여름철이라서 그냥 땀이 그냥 물이 흘러듯이 흐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더워서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할 말은 다 해야 되겠죠. 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은 11번 장타왕전한 12번 미래용사 9번 새벽바람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작년만 해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 제주경마도 금년에 들어와서 왠지 모르게 담합을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말들만 와요. 오는 말들만 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걔네들이 안 가면 구구가 터지고 그렇지 않으면 별 뭐 큰 배당도 없고 또 아니면 똥만 하나 끼워가지고 보내주고 그런 경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제주경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부를 해서나 훈련을 봐서나 내지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분석을 마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조금 왠지 모르게 단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맞대기에 있어서 이 제주경만 표가 넘쳐요. 항상 표가 넘쳤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또 그럴까 아마. 그런데 점점 이제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하니까. 당하고 뭐든 잘 안 되니까. 지네끼리끼리라는 얘기가 들죠. 그러니까 담합이라는 건 끼리끼리라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안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상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재미없다는 얘기를 그만 들으려면 제주 기수들이나 조교사들이 열심히 해줘야 돼요. 작년처럼만 해줘도 괜찮은데 올해 뭐 아무 변화도 없는데 제주경마는 괜히 덩달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견지에서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9번 새벽바람입니다. 가장 세다는 느낌보다는 가장 안정적이다는 느낌을 드리고 싶으네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안정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정체라는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 마필인데 자, 어쨌든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부중도 줄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새벽바람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또 한 번 직전 우승 자체가 이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소폭 하강이지만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은 우승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핑퐁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9번 새벽바람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다.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냄새가 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할지 아니면 안정선에서 끝날지 요 부분이 관건이지만 강타는 어찌됐든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이번 제주교차 5경주를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토요제 4경주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충분히 이변 연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전만 대부분이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이 일색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300거리를 맞이해서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유리할 것으로도 보이는 편성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토요제 4경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경주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먼저 3번 미라클 가든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미세하지만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소폭 연속 하강을 하며 힘의 비중을 안고 있고 그로 인해서 패턴적으로도 선취력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출전만 대부분이 뒷심이 부족한데 그나마도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3번 미라클 가드는 이번 편성에서 절대적으로 뺄 수 없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딱 한 마리만 설명을 드리죠. 8번 민트입니다. 민트 역시도 꾸준하게 이제 경기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행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선행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문제가 있다면 이철경이라는 신인 기수가 과연 이 마필을 베스트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지난주에 이철경인가 이동환가 이런 기수도 신인 기수도 말 타는 거 보니까 야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35조 하재웅 조교사가 야 신인 기수한테 그렇게 말을 밀어줬는데 3착을 오더라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신인 기수들한테 얘기하지만 3착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열심히 탔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기술을 하지 말아야지. 기술은 입상놀이라고. 1, 2착 외에는 누가 생각해 주질 않아. 물론 3복수에 있어서 3착도 예전보다는 많이 생각을 해주긴 하지만 3착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3착 아무리 100만 번을 했어도 그 기술으로 말 잘 타는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동환 기술은 아직 자리 잡는 것도 잘 못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반에 가서 이 채찍 치는 거나 몽키 스타일로 다리 뻗팅기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량이 철저하게 부족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철경, 이동환, 금년 이 신인 기수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말 타는 것도 아니고 기본도 안 돼 있고 노력도 안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한참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성적이 이 모양이지. 그 말도 잘 태워주지도 않고. 그걸 누구는 원망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벌써 말 타는 거 보면 완전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거. 지난주에 이동환 기수 같은 경우는 하나는 왔어야지. 뭐를 와더라도 하재훈 조교가 그렇게 밀어줬으면 너무 못하더라고. 꼬마라에서 어떤 면책 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꼬마한테도 돈을 걸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면책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6번 무병장수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성 입상에 성공을 하며 한치수 위의 전력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 이제 9번 호타준족이 이번에는 이제 선행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9번 호타준족이 김영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감량 2점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도 못 온다면 사실상 거의 똥말급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3세의 성장망인데
제가 보기엔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는데, 요 마필도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중간에 장난질 하다가, 문성호 이런 애들 왜 태워?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가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시족이라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 태국 맞으려면 그냥 말 빼버리겠어, 나 같으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난하는 기수들은 태우질 말아야지. 그러니까 말이 어느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성장을 못했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인기 1위로 팔리고 계속적으로 빠졌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뭐 저는 9번 호타주도 굉장히 좋게 보고 6번 무병장수도 편성상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읽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해저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해경마 조용한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번 경주도 다들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마필을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경주예요.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나름 기대치를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은 10번 커리컬이라는 마필입니다. 10번 커리컬을 이런 마필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좋게 보는 이유는 빠르지도 않아요. 10번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종반 탄력이 아주 우수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커리컬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타 이 편성 자체에서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들은 뒷심이 부족하고 또 뒷심이 괜찮은 마필들은 또 초반이 너무 느리다는 단점들을 하나 이상씩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앞뒷방이 무난한 10번 커리클 같은 마필들이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0번 커리클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6번 대기 속도가 이번 교시 인기만데 이 마필은 이제 선행을 갈 수 있죠.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이제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과 안정적인 선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자 이번 편성은 은근히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 또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찌됐든 10번 커리클을 한번 강하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8경주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붉은 설계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두루가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 여기에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2번 B클럽이 어느 정도까지 선제를 해줄 수 있는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고 추천만은 3번 붉은 설계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상의 구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선두력이 비슷한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상의 경합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로워. 일단 금강경주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8번 연간의 근한이라는 마필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혼합 4강 경주에서도 멋지게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기본적인 순발력도 괜찮았고 특히나 이제 종반 탄력 측면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시에는 57kg를 받아버렸어요.
야, 이게 이제 400 지금 50다만짜리 마필이잖아요. 450다만짜리 마필에 57kg를 받았다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뭐라고 그래요? 과부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불안하죠.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래서 8번마가 무조건이라기엔 좀 어렵고, 오히려 3번 덕사모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덕사모가 사실은 이제 국산 4군에서 이제 지난번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이제 혼합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정계상 선행을 가든지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소폭이지만 전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2kg에서 이제 54kg로 조금 늘은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안정적인 쪽으로만 얘기를 해본다면 3번 덕상호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8번 영광의 그라는 아무래도 450다마짜리 마필에 57kg는 급상승에 따른 걸음의 변화를 인정하겠지만 가부중에 따른 부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6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6경주 역시도 중배당이 가능한 준매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읽어줄 수 있는 경주는 토요제 7경주입니다. 토요제 7경주인데 이 경주는 일반 경주로 해서 한번 붙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주는 그냥 일반 경주로 붙어본다.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강타가 장산도끼라는 마필, 자 18.3의 단통. 그러니까 장산도끼가 지난번 경주 때 요 마필이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잖아요.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혀 안 팔리고 있을 때 강타가 요 마필은 이번에 무조건 온다. 무조건 오니까 날 믿고 이 마필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때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베스트 테이커와 손잡고 들어오면서 18.3에 단통으로 맞춰 드렸던 경주고 12번 다인돌핀까지 가져가서 3복승까지 싹쓸이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던 그 준매인 승부처럼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이에요. 장산도끼는 이번에도 충분히 그 연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후창으로서 뭐 1번 당찬비상, 2번 듀얼 폭풍의 추임력, 뭐 7번 손오공 이런 마필들이 뭐 어느 정도는 후창이 가능한 전력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선전을 어느 정도 기대해보지 않겠느냐. 자, 어쨌든 8번 장산도끼는 이번에도 직전의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토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후반부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6경주도 준메인이고 8경주도 준메인으로 해서 또 한 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전계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10번 스프링필드와 자, 여기에 이제 11번 무한도마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이런 마필들이 뭐 무조건 총마냐, 아니 무조건 전형적인 선행마냐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선행마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선두권보다는 선임 내지는 이제 추입형 마필들이 거리 1700이라 하더라도 은근히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운데 자, 일단 배팅권의 필수 안착만으로는 바로 1번 카원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저희 김영곤 기수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 마필을 몰아봤는데 제대로 몰아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죠.
특히나 이 마필의 장점은 순발력은 아주 빼어나지가 않은데 종반 탄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 선행력의 향상을 끌어내면서 전반적으로 더 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 카원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인기권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이번 경주에서는 숨어있는 보편권 마필들에게 좀 더 강하게 때려주면서 좀 중배당 이상의 역할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숨어있는 보편마들의 선전까지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진 적중으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경기는 이제 토요제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가장 강하게 팔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일단 이번 편성 자체도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중간한 선행력은 있어요. 7번 뭐 늘프로 코코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8번 대부 명가라든지 또 3번 포다르고스라든지 또 여기에 또 9번 MJ 아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을 좀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말을 중심에다 놓고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은근히 좀 까다롭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4번 초음볼트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계속 노리고 갔던 마필인데 이제 지난번 경기 때 써니스트와 들어오면서 999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사실 근데 4번 초음볼트가 터뜨린 게 아니라 이 써니스트가 터뜨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초음볼트는 계속적으로 많이 됐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 때 어쩌다 보니까 입상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편성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4번 초음볼트가 가장 안정적인 전적이 아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번 초음볼트는 이번 편성에서는 아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선행선입이 가능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7번 늘푸른 코코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또 거리 경험이 없기는 합니다만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 잠재력 보유한 모습을 보여줬던 10번 울트라 로켓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 UCC 메인 승부처인 토요제 10경주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말에게 강하게 때려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1번 네이크 루이스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번 경주에 후창마를 누구로 가져가느냐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1번 네이크 루이스도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자 멋지게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그 이전까지의 능력은 사실상 출전마의 여타 마필들과의 능력차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1번 네이크로 있으면 잠재력을 갖고 있고 여타 마필들은 잠재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2의 1번 네이크로 있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바로 그 제2의 레이크 루이스가 누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보여준 전력마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이번 경주 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당의 메리트도 갖고 있는 경주다.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1번 네이클루이스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뭐 아주 레이클루이스에 대해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제가 노림수를 갖는 마필은 오히려 이런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제가 세게 보는 마필은 조금은 좀 생소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6번 포에버킹 같은 마필 이런 마필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6번 포에버킹 같은 마필들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저는 6번 포에버킹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런 마필들에게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네이클루이스의 너무 연연한 배팅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공간을 열어놓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고 그 배당을 노리는 데 있어서도 공격적인 배당 노림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10일 경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인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은근히 어려운 경주라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공백 후의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1번 미스터 큐피드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선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번 미스터 큐피드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좋게 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팔리기는 아무래도 이제 2번 전무후무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차피 전무후무도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공백기에 따른 베스트의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상적인 컨디션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전무후무도 뭐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막군이 어찌됐든 주류를 이뤄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끝장 승부처인데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힘을 주고서 공격적으로 읽어줄 수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당일 배당판에서는 10번 홀리데이 드림이 지난번에 입상도 했지만 가장 그래도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홀리데이 드림과 여타 마필들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홀리데이 드림도 무조건적으로 입상권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전력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홀리데이 드림도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향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 하강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리데이 드림도 이번에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라서 홀리데이 드림이 훈련 상태가 베스트라고 해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강타가 이번 경주시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필들은 배당권 마필들에게 뭔가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인데 저는 오히려 13번 스페셜 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괜찮게 보는 편성이에요. 요 마필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죠.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그럼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굉장히 좋았던 마필인데
사실 지난번 경주 때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띄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여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저는 13번 스페셜 조이 쪽에 메리트를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복병권 마필에게 주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12경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작심 배당까지도 승부가 가능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 경마를 여러분과 함께 쭉 풀어봤는데 어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제가 토요 경마를 딱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토요 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 경마는 중배당 쪽 내지는 고배당 쪽, 중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나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